자, 다시 한번 봅니다. 이미지 어저스트먼트 커브. 자, 이 아래쪽은 밝기라고 했습니다. 즉 이렇게 움직여 버리면 이만큼이 밝은 영역으로 들어간다라고 얘기했고, 이렇게 움직이면 이만큼이 어두운 영역이 된다 그랬고요. 그다음 이렇게 올리면 100% 검정색이 여기, 그다음 이렇게 되면 100% 화이트가 여기, 이렇게 된다고 했습니다. 이 레벨에서 우리가 이렇게 사용을 했는데, 커브의 장점은 뭐냐면 이렇게 점을 추가해서 내가 이동을 해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그래프를 내가 조절해 줄 수 있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 조절점은 드래그해서 이렇게 영역 바깥으로 내보내면 됩니다. 자, 이런 모습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렇게 밝기를 올려버리면 이 부분은 그대로 밝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 이렇게 중간 영역이 이렇게 밝아지는 거죠. 그래프를 붙잡아 내리는 거죠. 그러면 자, 이렇게 된단 말이죠. 이렇게 어두웠던 화면이 이만큼 밝아지게 됩니다. 이게 커브의 효과입니다. 그래서 레벨로 보정하는 것보다 커브로 보정할 때가 훨씬 더 쉬울 때가 훨씬 더 많습니다. 한번 조절해 보세요. 뭐 보통 이제 이런 거죠. 오토를 누르면 자동으로 어느 정도 이 그래프를 자동으로 이렇게 맞춰준다는 얘기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채널이 있습니다. 레드, 그린, 블루. 무슨 얘기냐면 제가 블루를 선택했습니다. 여기 이 부분이 블루가 참 많아요. 그럼 블루에 대한 영역만 제가 이렇게 조절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블루만 색상 변화가 이렇게 일어나게 돼요. 이런 식으로. 블루만 강조가 된다든지, 아니면 뭐 레드만 이렇게 변화된다든지, 이런 식으로 색상에 대한 변화가 내가 지정한 색상별로 일어나게 됩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이런 식으로 커브를 이용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밝기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일 많이 쓰는 게 레벨하고 커브가 됩니다. 자, 그 위에 보면 브라이트니스 앤 컨트라스트라는 것이 있습니다. 브라이트니스는 밝기예요. 즉 여기를 기준으로 해서 값을 더하고 값을 빼고 이렇게 됩니다. 더하고 빼고. 브라이트니스를 추가합니다. 이미지가 밝아지는 거 보이시죠? 브라이트니스를 뺍니다. 이미지가 어두워지는 거 보이시나요? 컨트라스트입니다. 컨트라스트는 대비 효과죠. 대비 효과가 흐려집니다. 강해집니다. 이미지가 너무 밝아서 그러네요. 자, 오토 버튼 누르면 자동으로 맞춰주고요. 자, 한번 해보시죠. 자, 그 다음에 보시면은요, 밸런스란, 얘는 처음 보는데, 이 아래 채도라는 게 있습니다. 세츄레이션. 채도죠. 세츄레이션. 채도를 빼버리면 흑백이 되고, 채도를 강하게 넣으면 색상이 강조가 되는 거죠. 색상 강조 효과가 일어납니다. 근데 채도를 너무 많이 건드려 버리면 그림으로 그린 것 같은 느낌이 나기 때문에 별로 많이 안 썼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휴 세츄레이션, 얘도 많이 써요. 사실은 얘를 써요. 여기 휴 값하고 세츄레이션하고 라이트니스하고.
자, 색상을 바꾸는 겁니다. 지금 파란색이잖아요. 근데 이 부분의 색상을 옮기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색상이 채도가 바뀌어 버립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불타는 바다가 되는 거죠. 자, 원래 색상은 이렇지만 여기서 조금 더 파란색을 강조하면 검푸른 파란, 그러니까 파도가 더 강조가 되는 거고, 그죠? 그 다음에 이렇게 파도가 빨간색이면 이건 불길이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휴값, 색채값을 바꾸는 거고, 채도값입니다. 채도를 강조하거나 빼거나, 그 다음에 밝기를 밝게 하거나 빼거나. 얘도 많이 쓰는 게 여기에 보시면 컬러를 6등분해 놨거든요. 그 다음에 지금 같은 경우 블루가 많단 말이죠. 그러니까 블루에 대한 채도를 뺀다든지, 블루보다는 오히려 사이안이 더 강하네요. 이렇게 사이안을 뺀다든지, 강조한다든지, 밝게 한다든지, 어둡게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색채를 특정한 색채만 모아가지고 조절할 수 있기 때문에 휴 세츄레이션도 자주 사용합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자, 그 다음에 보시면은요, 컬러 바란스가 있네요. 서로 이렇게 반대되는 색상이죠. 색을 반대쪽으로 강조하는, 그러니까 강조되는 색상을 조절해 주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색상의,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채도값을 조절한다고 보시면 돼요. 채도값을 조절합니다. 이렇게 조금 살짝 바뀌었네요. 자, 한번 해보시죠. 그 다음에 또 보시면은요, 다 쓸 건 없지만은 여기 인버트라고 하는 것도 있네요. 인버트가 색상 뒤집기입니다. 이렇게요. 색상을 반대로 뒤집는 걸 인버트라고 해요. 이렇게. 검정색은 흰색으로, 흰색은 검정색으로 뒤집는 걸 인버트라고 합니다. 또 뭐 포스터라이즈를 이용하면 물감으로 그린 것처럼 이 레벨을 조절하면 돼요. 레벨을 조절하게 되면 물감으로 그린 듯한 느낌을 이렇게 바꿔줄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네, 이퀄라이즈 누르면 평준화 시켜주는 거죠. 이퀄라이즈, 이미지 평준화 시키기. 그 다음에 오토톤, 오토 컨트라스트, 오토 컬러. 오토톤, 밝기를 중간으로. 오토 컨트라스트, 대비 효과. 오토 컬러, 너무 지나친 색을 줄여주는 거죠. 자, 그게 여기 이미지 메뉴에 있었고, 우리 이제 이미지 사이즈하고 캔버스 사이즈 했었고, 그 다음에 이미지 로테이션 했었고, 자, 그 다음에 트림이라는 기능이 있네요. 이건 뭐냐면 제가 이렇게 셀렉트를 했습니다. 그리고 트림. 그러면 이게 트림이 아니구나. 크롭, 자르기. 이미지 잘린 거 보이시죠? 자, 이렇게 내가 셀렉트를 하고 크롭. 그러면 이렇게 도큐멘트를 자를 수 있습니다. 자, 하나씩 해보시죠. 그 다음에는 뭐 두플리케이트 같은 거는 이미지를 이렇게 하나 더 복제할 때 쓰는 겁니다. 똑같은 이미지를 한 개 더 만들 때 쓰는 게 두플리케이트예요. 자, 한번 해보시죠. 그 다음에는 필터 부분을 좀 보시죠. 필터가 특수 효과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다고 스페셜 이펙트는 아니고, 필터는 우리가 만들 수 없는 어떤 특수한 효과를 줄 때 쓰는 게 필터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에 블루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블루어는 배경 흐리기입니다. 배경을 흐리게 하는 방법들이 이렇게 있는 거죠. 가장 많이 쓰는 게 여기 있는 가우시언 블러어, 모션 블러어, 레디얼 블러어를 많이 씁니다. 가우시언 블러어 같은 경우는 이렇게 이미지를 이렇게 말 그대로 동글동글하게 해서 뿌옇게 흐려뜨리는 걸 가우시안 블러라고 합니다. 한번 해보시죠.
자, 그 다음에 또 우리가 많이 쓰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모션 블루어입니다. 모션 블루어가 뭐냐면 움직임이 있는 블루어를 말합니다. 여기 디스턴스 값을 이렇게 조절해주면 이렇게 움직인 것처럼, 그러니까 즉 이렇게 좌우로 혹은 대각선으로 위아래로 움직인 것처럼 이렇게 배경이 움직여 버린 것처럼 이렇게 효과를 주게 됩니다. 이게 모션 블루어예요. 자, 한번 해보시죠. 그 다음에 또 우리가 많이 쓰는 것 중에 하나가 레디얼 블루어. 레디얼 블루어가 이렇게 회전으로 들어가는 블루어를 말합니다. 줌이 있고 스핀이 있습니다. 스핀은 회전되는 모양이고요. 자, 이렇게요. 회전된 거 보이시죠? 이런 거 많이 봤을 거예요. 그 다음에 줌. 그러면 이렇게 카메라가 당겨지는 이런 느낌을 말합니다. 한 번씩 해보시죠. 그 다음에 또 많이 쓰는 것들을 찾아보면 여기 렌더에 보면 아니다, 렌더가 아니죠. 여기 있네요. 렌즈 플레어 효과. 렌더에 보면 렌즈 플레어라는 효과가 있습니다. 보시면 이렇게 눌러주시면 이렇게 플레어 효과가 이렇게 일어나요. 이렇게 빛이 태양을 찍으면 태양을 둘레로 해서 이렇게 동글뱅이 나오면서 들어가는 효과. 이게 렌즈 플레어 효과입니다. 렌더의 렌즈 플레어. 이렇게 위치를 찍어주면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렌즈 플레어 효과가 들어가는데 언제 쓰냐면 투시도를 만들고 그 다음에 다운라이트 밑에 효과가 제대로 안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 다운라이트 밑에다가 이렇게 렌즈 플레어 효과를 줘요. 한 번씩 클릭해서 주면 다운라이트 효과에 조명이 나오는 느낌이 나옵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자, 그 다음에 또 많이 쓰는 거 샤픈이요. 샤픈. 우리가 보면 다치 툴은 레벨이나 커브로 조절하면 돼요. 스폰지는 세츄레이션을 빼면 됩니다. 그리고 네, 여기 있네요. 블루어 툴하고 샤픈 툴. 블루어는 필터로 조절합니다. 샤프는 역시 필터로 조절합니다. 근데 아시겠지만 이 샤플은 여기 샤픈 모어 쓰시면 돼요. 그러면 이렇게 샤픈이 들어가요. 그리고 자, 스마트 샤픈, 네, 스마트 샤픈 쓰면 되겠군요. 어마운트 값을 이용해서 샤픈을 주면 되고, 그 다음에 라디어스를 통해서 더 강하게 약하게 줄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흐릿했던 게 조금 또렷해지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샤픈은 많이 주시면 안 돼요. 자, 한번 해보시죠. 자, 그 다음 또 보실까요? 어디 갔지? 우리가 종종 쓰는 게 있는데. 기억이 안 나네. 이거였나? 아닌데. 자, 대략 한 이 정도? 뭐 여기서 조금 더 알면 좋긴 한데 나머지는 직접 한번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리플 같은 경우는 파도 같은 느낌을 만들 때 쓰는 거예요. 이렇게 물결 무늬로 어마운트 값을 높여주신 다음에 OK. 그러면 이렇게 잔물결에 이런 식으로 물결 느낌이 나게 돼 버립니다. 이런 식으로 물결 느낌을 만들 때 쓰는 게 리플이고요. 그 다음에 또 보시면 뭐 웨이브라든지 웨이브를 누르면 이렇게 물결 같은 느낌이 만들어지겠죠. 네, 이런 식으로 나머지는 한 번씩 다 눌러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셀렉트해서 하나 더 확인해 볼 게 뭐냐면 지금 보통은 이렇게 선택이 돼요. 그러면 내가 작업하는 영역이 여기가 되겠죠.
그죠? 지금 작업하는 영역이 이렇게 됩니다. 근데 셀렉트에 보면 인버스라는 것이 있어요. 인버스. 선택 뒤집기. 그러면 작업하는 영역이 반대가 돼 버립니다. 이런 거 많이 사용해요. 자, 한번 해보실까요? 그 다음에 보시면 예를 들어서 이렇게 선택을 했습니다. 지금 선택한 부분이 여기 있어요. 보시면 여기에 글루나 혹은 스마일러나 글루는 이렇게 확대시켜 주는 거예요. 자, 또 여기 모디파이 들어가 있네요. 보더를 이용하면 테두리를 줄 수 있습니다. 이렇게 테두리 들어간 거 보이시나요? 자, 다시 한번 볼까요? 모디파이에 들어가서 보더 40픽셀 그러면 이렇게 테두리가 만들어집니다. 이런 식으로. 다시 또 볼까요? 자, 마크 툴하고 셀렉트, 모디파이, 스무스. 그러면 내가 지정한 영역만큼 이렇게 부드럽게 됩니다. 여기 동그라미가 돌아가는 거 보이시죠? 다시 또 봅니다. 마크 툴, 모디파이, 익스펜트, 확장. 예를 들어서 10픽셀을 확장된 거 보이시나요? 이렇게 이미 선택한 영역이 확장되기도 하고 반대로 거꾸로 줄어들기도 합니다. 이렇게 선택을 줄어들게 하기도 하고 여기 있는 모디파이에 있는 내용을 많이 사용해요. 그 다음에 우리가 모디파이에서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여기 패더입니다. 패더 기억나시나요? 이렇게 경계를 부드럽게 만들어주는 거. 내가 패더 값을 주지 않더라도 패더를 주지 않더라도 강제로 패더를 만들어주는 거. 자, 한번 해보시죠. 이번에는요 재질의 패턴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죠. 자, 도면을 하나 새로 끄집어내 보겠습니다. 크기는 800에 872ppi입니다. 800에 872ppi. 그리고 크리에이트. 자, 하나 만들어 보시죠. 자, 레이어를 하나 만들겠습니다. 우리가 패턴을 만드는 방법입니다. 자, 보시죠. 마크 툴을 이용해서 하나 만들 건데, 자, 벽돌 한 장의 크기가 200에 100에 70이죠. 자, 벽돌을 이렇게 길게 쌓을 거예요. 그러니까 100픽셀에 70픽셀, 100에 70픽셀. 그리고 어이구야? 100이 아니구나. 200에 70픽셀이군요. 200에 70픽셀인데 너무 크네요. 그러면 100에 35, 100에 35픽셀로 해서 자, 이렇게 제가 하나 만들고 벽돌이니까 보통 우리가 쓰는 적벽돌 색칠을 해보죠. 레이어를 만들어서 이렇게 하나 만드시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 한번 해보시죠. 200에 70짜리죠. 200에 70짜리 이렇게 들어가는데 200에 70인데 너무 크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걸 절반 나눠서 100에 35로 한 겁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자, 그 다음에는 가이드를 좀 끄집어내겠습니다. 이렇게 가이드를 쭉 끄집어내 보세요. 자, 그 다음에 드래그해서 복사를 하겠습니다. 자, 제가 원하는 건 정확하게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 둘 이렇게요. 원래는 10픽셀
그러니까 1픽셀이면 충분해요. 근데 너무 작아서 안 보이기 때문에 2픽셀로 놓는 겁니다. 어떻게 움직이냐면 화살표를 써보세요. 이렇게요. 화살표 써보세요. 좌우 위아래. 자, 복사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복사를 할 때는 Alt 키를 누른 상태에서 이동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복사가 돼요. Alt 키를 누른 상태에서 이동합니다. 하나, 둘. 자, 한번 해보시죠. 그 다음엔 어디로 가야 되냐면 밑으로 내려가야 됩니다. 이렇게요. 그런데 다시 한번 볼까요? 자, 가이드를 또 뽑아내 보죠. 대략 여기가 중간이네요. 그러면 중간에 이렇게 맞추면 되겠군요. 이런 식으로. 자, 이렇게요. 그 다음에 마큐 툴을 이용해서 노멀로 바꾸고, 자, 복사. 최소한 패턴이 이렇게 나와야 돼요. 바닥도 우리 강화마루 같은 거 있잖아요. 강화마루도 최소한 패턴은 이 정도 나와야 됩니다. 이 정도 나와야 우리가 패턴을 만들거나 복사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패턴을 만들어 보시죠. 이제 패턴을 만들 건데요. 자, 이렇게요. 여기를 따는 겁니다. 이렇게. 분명히 줄눈이 들어가야 된단 말이죠. 줄눈이 들어가야 돼요. 줄눈이 안 들어가면 패턴이 안 만들어져요. 그러니까 줄눈까지 계산을 하려고 하니까 사실은 이렇게 한 줄이 더 필요한 겁니다. 줄눈이 필요한 거예요. 줄눈이. 자, 밑에 백그라운드를 감추겠습니다. 그래야 투명하게 딱 따지게 돼요. 자, 그러면 여기다 가이드를 끄집어내 봅시다. 그냥 가이드를 이렇게 가지고 오면 위치가 부정확하니까 마큐 툴로 먼저 셀렉트를 해놓고 이렇게 갖다 놓으면 조금 더 쉽게 가지고 올 수 있습니다. 자, 여기는 됐고, 위에 됐고, 자, 그 다음 아래. 자, 마큐 툴로 선택을 해주세요. 이렇게. 그 다음에 가이드를 갖다 대면 자동으로 이렇게 붙습니다. 자, 마큐. 그 다음에 한 번에 선택하지 말고 Shift 키 눌러서 추가 선택으로. 자, 이렇게요. 그 다음부터는 알아요, 여러분들. 뭐예요? 에디트 메뉴에 디파인 패턴이요. 자, 디파인 패턴이 어디 갔나요? 여기 있네요. 패턴 5번으로 제가 넣었습니다. 자, 한번 만들어 보시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레이어는 필요 없어요. 지웁니다. 그리고 레이어 다시 만듭니다. 자, 그리고 나서 여기 가이드 많이 있네요. 가이드도 좀 지워버리죠. 뷰 메뉴에서 클리어 가이드. 네, 클리어 가이드. 네. 그 다음 에디트 메뉴에서 필. 우리가 만들었던 게 제일 마지막에 들어가 있습니다. 오케이. 그러면 이렇게 패턴이 쭉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러면 바닥 패턴이라든지 타일이라든지 이런 패턴들은 이와 같은 방식으로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지금은 색칠을 했지만 예를 들어서 나무 같은 것들 있잖아요. 강화마루 같은 거. 그럼 나무에서 이렇게 뽑아와가지고 색상을 뽑아와가지고 쓰면 된다는 거죠. 자, 여기까지 한번 해보시죠. 우리 재밌는 거 하나 해봅시다. 레이어를 복사해 봅시다. 하나, 둘, 셋, 4개. 정면, 윗면, 아랫면, 왼쪽면, 오른쪽면. 거꾸로 하셔도 상관없어요. 자, 컨트롤 T. 그 다음에 일정한 크기로 줄입니다. Alt하고 Shift 키를 동시에 눌러주세요. 자, 그리고 Shift 키를 누른 상태에서 위아래를 조금만 조절해 봅니다. 자,
위쪽으로 올렸어요. 그러면 이렇게 모습이 만들어집니다. 자, 한번 만들어 보실까요? 자, 그 다음엔 자, 컨트롤 T 레이어 선택하고 컨트롤 T. 컨트롤 T가 프리 트랜스폼이죠. 그 다음에 오른쪽 버튼 디스톨트. 그 다음에 자, 크기를 줄여 봅시다. 이렇게요. 그러면 이렇게 위쪽으로 들어오는 위쪽이 됐죠. 다시 볼까요? 선택하고 컨트롤 T 낮추고 그 다음에 디스톨트. 물론 퍼스펙티브 쓰셔도 돼요. 자, 그러면 아래면 만들어졌죠. 다시 볼까요? 컨트롤 T 스케일로 줄이고 디스톨트. 그러면 왼쪽 벽면 만들어졌고요. 다시요. 컨트롤 T 스케일로 줄이고 다시 디스톨트. 자, 벽돌로 된 공간 만들어진 거 보이시나요? 자, 한번 해보실까요? 자, 정면이잖아요. 정면이 사실은 좀 어두워요. 멀리 있는 데가 제일 어둡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다치 툴로 아니 번 툴로 어둡게 할까요? 이렇게? 아니죠. 번 툴로 어둡게 하는 게 아니고 이제는 레벨로 하는 거죠. 레벨로 어둡게. 그래야 이렇게 균일하게 어두워질 거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현재보다 조금 더 어둡게. 그래야 이렇게 색상 차이가 나겠죠. 자, 한번 해보시죠. 그 다음에요. 천정입니다. 그 다음에 천정이 어두워요. 생각보다 천정이 많이 어둡습니다. 생각보다 천정이 어두워요. 자, 그래서 이 정면보다 천정을 조금 더 어둡게 만듭니다. 레벨. 조금 더 어둡게요. 이렇게 조금 더 어둡게 만듭니다. 자, 이렇게 한번 터치해 보시죠. 그 다음에는 이 천정하고 벽 부분에서 이렇게 그림자가 이렇게 내려와요. 그림자가 이렇게 내려옵니다. 그러면 어떻게 표시하면 좋을까요? 그림자를 이렇게 내려오게 합니다. 이렇게 내려오게 합니다. 그라데이션으로 표시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레이어를 하나 만들어 볼까요? 자, 하나 만들고 그라데이션 검정색에서 흰색으로. 아이고. 자, 첫 번째 거 말고 두 번째 써볼까요? 검정색에서 이렇게 투명하게끔. 자, 그 다음에 어떤 걸 써볼까요? 아, 우리 요거 쓰면 되겠군요. 이렇게 레이어를 종속시켜 버리면 어둡고 밝게 되겠죠. 이때 오파시티를 조금 낮춰 봅시다. 그러면 이렇게 빠르게 제어할 수 있겠죠. 자, 왼쪽도 마찬가지입니다. 레이어를 하나 만들고 그라디언트. 역시 레이어를 종속시키고. 다만 얘는 어떻게 돼야 돼요? 이렇게 스케일로, 그 다음 디스톨트로 줄여야 되는 거죠. 이렇게 모습을 줄여줘야 되는 거죠. 그리고 오파시티로 이렇게 낮춰주면 자연스럽게 그림자 효과가 들어가겠죠. 물론 스케일을 늘려서 더 이렇게 내리셔도 괜찮아요. 이거는 편하신 대로. 자, 왼쪽도 마찬가지. 그라디언트.
레이어를 종속시키고 컨트롤 T 스케일로 줄이고 디스톨트로 방향을 조절하면, 네, 그리고 오파시티로 조절하면 어떤가요? 훌륭하게 공간이 만들어지나요? 자, 완성시켜 보시죠. 이번엔 CAD로 넘어가도록 하죠. 자, CAD 파일을 오픈해 봅시다. CAD를 실행하고 포토샵도 실행하고. 보통 작업을 하게 되면은요, 이렇게 보통 프로그램이 2개, 3개 정도는 기본으로 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포토샵하고 CAD가 떠 있다든지 스케치업하고 맥스가 떠 있다든지, 아니 저기 포토샵하고 떠 있다든지 이런 식으로 작업이 많이 됩니다. 자, 제가 오픈을 해봤습니다. 자, 이 메시지 뭐냐면 missing SHX 파일. 예전에 우리 CAD 공부할 때 배웠어요. 폰트가 없으면 한글이 다 물음표로 나옵니다. 그 얘기예요. 그때 SHX 파일이 오토캐드 전용 서체라 그랬습니다. 근데 그 오토캐드 전용 서체가 이 컴퓨터에 없어요 라는 뜻입니다. 자, 리피스먼트 다른 걸로 대체하겠습니다. 이그노 무시하겠습니다. 무시하고 그냥 오픈. 특별히 문제되는 건 없을 거예요. 네. 자, 얘를 이제 넘겨야 되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해치는 뺍시다. 해치는 뺍니다. 용량을 많이 차지하기도 하고 내용을 가리기도 하고 해치는 뺍니다. 자, 그 다음 플롯이요. 출력하기. 이때 뭘 선택해요? PDF요. 우리가 CAD에서 만든 걸 포토샵으로 넘기는 방법이 몇 가지가 있어요. 한 가지가 있는 게 아니고 몇 가지가 돼요. 몇 가지 방법이 있는데 옛날에는 EPS라는 파일을 썼습니다. 그래서 CAD에 보면 EPS out이라는 파일이 명령어가 있어요. 익스포트 명령어에 보시면 EPS라는 파일로 내보내기가 가능합니다. EPS 파일이 포스트스크립트 파일인데 라인이 그대로 살아서 들어가요. 라인 자체가 그대로 살아서 파일이 저장되는 걸 포스트스크립트 파일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건 옛날 방식이고요. 요즘은 뭐 쓰냐면 PDF요. 이 EPS가 뭐가 문제가 됐냐면 IBM하고 맥하고 호환이 잘 안 돼요. 잘 됐었나? 하여튼 그래요. 근데 요즘은 그냥 PDF 써요. PDF가 IBM하고 맥하고 호환도 잘 되고 그 다음에 프린터 간의 호환도 잘 돼요. 실제로 인쇄소 가잖아요. 여러분들이 이제 책을 만들거나 인쇄물을 만들잖아요. 그러면 PDF로 보내면 돼요. 그러면 깨끗하게 출력이 잘 돼요. 그러니까 PDF도 역시 포스트스크립트 파일입니다. 전자문서예요. 그래서 예전에 한번 설명했을 겁니다. 우리가 문서 검도 받을 때, 도면 검도 받을 때 뭘로 보내라고요? PDF로 보내라고 했습니다. 기억나시죠? 왜요? 선이 안 깨지거든요. 그냥 라인으로 가버리거든요. 문자도 라인으로 가요. 그래서 PDF를 쓰는 겁니다. PDF, 그 다음 칼라로 보내는 게 아니니까 모노크롬, 랜드스케이프, 용지 사이즈 지정하고, 자, 윈도우로 영역 지정하고, 센터, 피트 페이퍼. 지금은 이제 축척을 따지는 게 아니죠. 그러면 이만하게 출력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A3로 이렇게 출력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오케이. 그러면 PDF 파일로 출력이 됩니다. 자, 평면도로 저 그대로 PDF로
출력하겠습니다. 그러면 PDF 문서로 출력이 됩니다. 좀 기다려 볼까요? 네. 그러면서 이렇게 PDF 문서로 출력이 완성이 됩니다. 자, 끄고요. 얘도 끕니다. 이제 포토샵에서 불러와야 됩니다. 그냥 드래그 앤 드랍. 자, 이렇게 뜹니다. 사이즈, 해상도. 자, 오케이. 그럼 도면 들어온 거 보이시나요? 그런데 세로 방향이잖아요. 우리가 작업하는 건 가로 방향입니다. 이미지 메뉴에 여기 이미지 로테이트요. 반시계 방향이네요. 카운터 클락와이즈. 90도 카운터 클락와이즈. 그러면 자, 이렇게요. 도면 그대로 깨끗하게 들어온 거 보이시나요? 자, 여기까지 한번 해보시죠. 여기까지 만들었습니다. 그럼 보시면 이렇게 잘 안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레이어를 이 밑에다 까는 겁니다. 이렇게요. 레이어를 하나 만들어서 여기다가 흰색을 이렇게 칠해버리면 레이어가 도면이 깨끗하게 보인단 말이죠. 이렇게. 이해되셨나요? 채우는 방법 Alt 백스페이스, 컨트롤 백스페이스 기억나시죠? Alt 백스페이스는 전면색, 컨트롤 백스페이스는 배경색. 자, 보세요. 지금 제 거 레이어의 전면색하고 배경색이 검정색, 흰색이죠? 이거 그냥 알파벳 D 누르면 이렇게 바뀌어요. 알파벳 D를 누르시면 여기. 알파벳 D를 누르면 컬러가 블랙 앤 화이트로 바뀐단 말이죠. 이때 배경색이 흰색이잖아요, 현재. 그러니까 컨트롤 키 누른 상태에서 백스페이스. 그러면 밑에 이렇게 흰색이 쭉 깔리게 되면서 눈에 보이게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작업을 어디다 해요? 이 레이어 1과 레이어 2 중간 여기다가 작업을 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계속 도면은 보이면서 밑에 내가 들어갈 작업들이 나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렇게요. 예를 들어서 여기 스토리지가 있어요. 스토리지가 있는데, 자, 여기다가 적벽도를 깔고 싶어요. 그러면 레이어를 하나 만들고 레이어 위치 바꾸고 그 다음 매직 원드 마술 지팡이죠. 클릭. 아이고. 자, 클릭. 그러면 전부 다 들어갈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심플 올 레이어. 자, 그러면 여기만 이렇게 딱 들어가게 됩니다. 자, 더하기 툴로 바꿔주면 돼요. 여기 매직 원드를 쓸 때 여기 샘플 올 레이어가 있어요. 이거를 켜셔야 돼요. 만약에 안 켜면 현재 레이어에서만 작업을 하게 돼요. 그런데 심플 올 레이어 그러면 이 전체 레이어에서 샘플 올 레이어 그럼 이 전체 레이어에서 샘플을 찾겠습니다. 이런 뜻이 돼요. 자요. 이런 식으로. 그러면 영역은 금방 만들어지잖아요. 이렇게. 여기다가 뭘 해요? 아까 우리가 했던 필. 그러면 딱 들어간 거 보이시나요? 이해되시나요? 네, 이렇게 해서 나머지들을 여러분들이 디자인 하시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자, 시작하시죠.